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 5가지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5가지는요, 몽생미셸, 노트르담 대성당, 베르사유 궁전, 에투알 개선문, 그리고 에펠탑입니다. 지금부터 이들은 왜 그리고 언제 지어졌는지 간단한 역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요, 여러분 이제 프랑스 건축물 박사가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방금 소개해드린 건축물 5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지어진 곳은요, 몽생미셸이에요. 1300여 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몽생미셸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에 있는 거대한 성당인데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 때문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오죽하면 그 디즈니가 이 몽생미셸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몽생미셸에는 아주 놀라운 전설이 하나 숨어 있어요. 때는 8세기 후반 700년대,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이었죠. 당시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땅을 다스리던 주교 아우트베르토는요,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의 꿈속에 대천사 미카엘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죠. 저 숲속의 작은 산에 성당을 지어라. 네, 말이 안 되죠. 숲속의 작은 산에 성당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래서 아우트베르토도 처음 이런 꿈을 꾸고 아이 개꿈이네, 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우트베르토는 대천사 미카엘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시달리고 싶지 않았던 그는 꿈속에 나왔던 대로 숲속의 한 작은 산에 진짜 성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당이 딱 완공이 되고 이 지역에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왔는데요, 그래서 몽생미셸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었다 라는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여행을 했을 때도요, 이 몽생미셸은 정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요, 생각보다 가는 방법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몽생미셸까지는 한 4시간이 넘게 걸려요.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는 프랑스의 건축물이에요. 여러분도 프랑스 여행 중에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요, 몽생미셸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듯한 거대한 성당이라서 정말 많은 영감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순서대로 몽생미셸 다음으로 건축된 곳은요,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1160년에 짓기 시작을 해서 약 200년 동안 공사를 한 뒤에 1345년, 지금으로부터는 700여 년 전에 완공된 성당이에요. 오늘날 수도 파리에 위치한 이 거대한 성당의 이름, 노트르담 드 파리인데요, 프랑스어로 노트르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트르담 성당 내부에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노트르담 대성당에 갔었을 때인데요, 그때가 겨울이어가지고 제가 좀 따뜻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모자를 쓴 채로 노트르담 성당 내부로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성당의 관리자분께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모자를 벗어야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특히 서양권에서는 성당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좀 예의를 표해야 되는 모자를 벗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노트르담 성당에서도 제가 모자를 벗고 실내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물론 모든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에서 모자를 벗으세요 이렇게 강요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야기해볼 프랑스의 대표 건축물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한동안 프랑스의 왕궁으로 쓰인 럭셔리함 그 자체인 프랑스의 건축물이에요. 베르사유 궁전은 1677년 짐은 곧 국가다 라는 말을 남겼던 프랑스의 태양왕이죠, 루이 14세의 주도로 지금과 같은 거대한 궁전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요, 루이 14세 때부터 본격적인 프랑스의 왕궁으로 쓰이다가 뒤이은 프랑스의 왕들 루이 15세, 루이 16세도 이곳을 궁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때는 1789년 루이 16세 때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죠. 결국 당시 베르사유 궁전에 살던 루이 16세는 국민들에 의해서 파리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때는 왕이었던 루이 16세 시민들의 손에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은 그때부터 왕궁이 아니라 주인 없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프랑스 혁명이 진정이 된 때 프랑스의 새로운 왕 루이 필리프 왕은요, 베르사유 궁전을 박물관으로 사용을 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은 약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왕실의 그 웅장함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자 왕궁이었으니까요. 만약 프랑스 방문을 계획하신다면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거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참고로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가 아닌 베르사유 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만나볼 프랑스의 건축물은 에투알 개선문, 프랑스에서는 아크 데 트와욤프, 즉 승리의 개선문이라고도 불려요. 파리에 위치한 이 에투알 개선문은요, 프랑스 대혁명이 터진 이후 혼란스러운 프랑스를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황제 나폴레옹 1세 황제 때 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국민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한창 잘 나가던 1806년 짓기 시작을 해서요, 30년 뒤 183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정작 나폴레옹은 이 건물이 완공되는 걸 보진 못하고요, 유배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의 유해,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해골은 1840년 개선문을 통과해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에투알 개선문은 그 크기가 큰데요, 높이 50m, 너비는 45m, 아파트 20층 조금 안 되는 높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개선문에 가보고 나서 알았는데요, 그 개선문 위에 올라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꼭대기로 이어지는 계단이 이 내부에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굉장히 계단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한 번쯤은 올라가 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프랑스의 건물, 에펠탑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죠. 에펠탑은 1887년 짓기 시작해서 1889년 완공되었어요. 에펠탑을 지은 이유는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 1889년에 열릴 파리 만국 박람회를 상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처음 프랑스 국민들은 이 에펠탑을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축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독일의 리더 아돌프 히틀러는 파리에 놀러와서 에펠탑에 올라가 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당시 파리를 지키던 프랑스군이 에펠탑 꼭대기로 가는 그 엘리베이터를 부셔놨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에펠탑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은요, 지금 올라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도 가보지 못한 에펠탑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에펠탑이 바람에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끝! 네, 여러분, 오늘은 프랑스의 대표 건축물 몽생미셸 노트르담 대성당, 베르사유 궁전, 에투알 개선문, 그리고 에펠탑까지 제가 한 번에 좀 간단한 역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랑스의 건축물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